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밖에 비 안 온다고요? 저 올 때는 약간 네. 보슬비가 좀 내려가지고 우산을 쓰고 왔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 아침에 새벽에 오는데 비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비 많이 올까 걱정했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는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장마철에 들어선 건 그러니까, 사실이어가지고 예, 우산 항상 축축합니다. 네, 예. 들고 다녀야 됩니다. 예, 축축한 가운데 저희가 상큼하고 발랄하게 정치 현안을 상세하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광고 아니, 그러니까요. 소중합니다. 광고는 상큼하게 소중합니다. 가야죠. 네. 예. 상큼하게 광고부터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따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게 서경석 씨 저게 너무 재밌어 따라하게 돼요. 128만 원 최대 혜택. 연예인과 저는 역시 다릅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요 크림 참 좋아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50대 50대 엄마들에게 딱 좋은 크림이고 일단 향이 은은하고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발라도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어서 진짜 추천드려요. 예. 젊은 분들은 모르겠어요. 살짝 유분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처럼 50, 60, 70 언니들 우리 다 사십시다. 네,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 이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이고요.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 유래 성분으로 흡수가 빠릅니다.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항산화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 돌파했는데요. 저희 취재 편의점 통해서 100만 개 돌파 하기를 기원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하나씩 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71만 명이니까 대단합니다. 하나씩 사면 네. 됩니다. 네, 자 팬즈몰 여전히 영문으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FANGMALL 팬즈몰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더보기창 가시면 링크 올려져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들이 상당히 세게 경쟁적 모드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속보만 놓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치겠다라는 게 지금 민중기 특검, 이명현 특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 어제 윤석열 그 피고인에 대해서 영장 했죠. 체포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 갑니까 감옥으로? 알려주세요.
자, 법조 전문 구경 기자님 빨리 전망. 아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자업자득인 측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서 무려 3차례의 출석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네. 불응을 했기 때문에 특검이 기록을 봤더니 이건 안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가능성 같은 것들을 두루 판단해서 체포영장을 윤석열을 상대로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어디로 갔습니까?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간 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행태가 결국은 특검 조사에서도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표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강공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의혹을 정해진 시간 내에 다 풀어버리겠다 이런 의지를 특검들이 차례로 천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70일 안에 어떻게든 끝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엄청 바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방금 전에 내란 특검팀에서 윤석열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네. 출금은 김건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사실 뭐 되어 그쪽이 있는지 사실은 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당사자도 사실 모르긴 하거든요. 예.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본인도 공항 가가지고 출금된 사실을 알고 맞아요. 돌아오는 경우도 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것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핵심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새 특검에 경쟁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가 먼저 윤석열과 김건희의 신병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수사의 성패가 좀 달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과하게 경쟁하지 말고 먼저 신병을 확보하는 특검이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당의 어떤 대면 조사를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어제 그 내란 특검이 기본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 방침을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불악이라는 말을 네, 했죠. 법불악이라고 했어요.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예.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윤석열은 이제 귀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크로비타 상가를 활보하는 네. 동네 아저씨거든요. 동네 아저씨다. 동네 아저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공처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달리 방도가 없는 것이고 예. 앞으로 이제 조사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과거에는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는 편의를 많이 봐줬어요. 조사실 내부에 뭐 편의시설을 둔다거나 네네. 옆에 침상 같은 것도 두고 그랬는데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 특혜를 주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일반인과 다를 거 없이 조사하겠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윤석열은 내란과 관련해서 모든 피의자들이 출석 조사에 응함에도 불구하고 유일무이 윤석열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네.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한 것 같고 사실은 윤석열 측에서 오늘 아침에 불이 나게 반응을 보인 게 네. 뭐 인권을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검 조사랑 경찰 조사는 다르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예. 과거의 윤석열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소시적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상 초유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을 상대로 네. 압수수색까지 하신 분입니다. 맞아요. 본인은 죄가 쌓이고 쌓여서 백일화에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이 대신 단죄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윤석열 쪽에서는 이제 특검이 뭐 제대로 통보도 안 해주고 체포영장 친다 이런 불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내란 특검의 논리도 있더라고요. 애초에 내란 특검 자체를 부정해놓고서 특검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 앞뒤가 예. 안 맞는 말 하면서 예. 우리가 언제까지 너네 말을 들어줘야 되냐? 우리는 그냥 정해진 스케줄대로 쭉 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에서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이 아마 수사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이 안가회동에서 네, 네, 그렇죠. 법률비서관이 추가로 그러니까요. 있었다라고 하는 네. 중앙일보 네. 단독 보도가 있는데요. 네. 해당 기록이 내란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나오게 되는 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선아라고 하는 당시의 법률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문제적 인물이냐면 네. 이분이 유성 간첩 조작 사건에도 이름을 올렸던 검사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좀 주시해서 봤었던 예. 분인데 네. 이분이 결국은 법률비서관 자리에 있으면서 예. 이 안가해동 사실 제2의 개헌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사고 있는 중요한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내란의 전모의 한 부분인데 네. 여기에 법률비서관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의 주장인데 네. 비서관이 2명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명 더 네. 있다는 네, 그러니까 아직 거잖아요. 안 밝혀진 사람이 더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내란의 전모라고 하는 게 굉장히 더 지금 특검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한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민정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하나 해명이 무슨 뭐 신기합니다, 진짜. 연말 모임에 네. 했다. 연말 가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계엄 직후에 자기들끼리 뭐 그 송년을 했다는 그러니까, 취지잖아요. 예, 뭐 와. 좀 신세한탄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사직서내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역시 수사의 달인 양문남 의원이 아니
신세 한탄하고 연말 모임하는 그 또래의 그 법조인들이 모이는데 한정화가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제가 가냐. 여기서 설명을 좀 네. 드리면은 법조라는 거는 네. 연수원 기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상명하복이고 수직적이고 상하적인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안가회동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연수원 17기죠. 17기.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8기입니다. 18기. 이완규는 좀 낮아 23기입니다. 예. 그리고 김주현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예. 18기거든요. 예. 거기에 감히 법률비서관 한정화 29기 따위가 어떻게 끼어냐 급이 예. 안 맞는데 네. 갔다라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참모 아닙니까? 그런 의중을 갖고 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본인의 해명 자체가 예. 사직서를 전달하는데 굳이 그 중하게 여러 사람 법조 선배들 모임에 가서 앞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사의 표명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그렇죠. 어떤 예. 행위를 했는지를 예.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밝혀라. 그러면 좀 수용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물론 본인이 네. 이런 거예요. 텔레비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충격받아서 안 되겠다. 안가로 찾아가서 사표 내야겠다 생각해서 사표를 냈고 실제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주에 사표를 낸 것은 내긴 맞다라는 냈다. 것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공안검사 출신으로 류성 간첩 조작 사건까지도 이제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메신저로 갔나요? 메신저로 갔을까 윤석열에? 그러니까 결국 법률비서관이기 때문에 어떤 네. 여러 가지 논의 있을 특히 이제 그 임건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씨와 관련돼 있는 법적 조언과 그 향후 대응책들을 짜줬을 그렇습니다. 것이다라고 하는 예. 의심이 있는 자리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 특히나 검사 출신들이 가서 이후에 윤석열 씨의 어떤 법적 대응의 어떤 태도들이 여기서 큰 기조가 정해진 게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포인트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내란도 중요하지만 그 12월 4일 저는 삼청동 안가모임 이제 줄곧 6개월째 네. 이 얘기를 하고 다 외우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2차 계엄을 모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차 계엄을 모의했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판단들을 했겠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건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 싹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CTV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조은석 특검을 기대합니다. 상당히 빛나는 수사를 통해서 예. 새로운 사실관계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된다. 저는 비서관뿐만 아니라 네. 이제 양문화 의원은 오너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네. 주장을 하시는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로 만들어진 자리인 거지. 뭐 자기들끼리 거길 왜 갑니까? 그리고 밖에도 좋은 안가라고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안가를 저희가 가본 적은 없지만 네. 안가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곳이 아니잖아요. 열쇠를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요. 문을 문을 열어만 열어줘야 딱 할수 있지 주고. 않겠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문 열어줘라고 대통령 또는 부인이 영부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고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오늘날의 윤석열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하는 범죄와도 연결됐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률 참모들이 다 모인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총출동한 이 사람들이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이 체포를 막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하는 과정에서도 예. 과연 법률 검토를 안 했을까요? 예. 지금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경호처의 법률 검토만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신분의 사람, 물론 파면을 앞둔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긴 했지만은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이라든가 법무장관이 아무 일도 안 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고 네. 결국은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는 배경에는 그런 여러 가지 조언이나 백업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특검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수상한 게 3명이나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럼요. 예. 삼청동 안가 모임 이후에 이상민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싹 다 휴대폰을 바꿨어요. 왜 바꿨어요? 연말이라 바꿨나? 이게 연말 분위기 좀 내보려고? 내보려고? 새 걸로? 연말 분위기 내려고 바꾼 사람이 어디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휴대폰부터 찾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그 증거 인멸용이다라고 하면 다 구속 수사해야 돼요, 이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라고 하는 것이 예.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되어 그렇습니다. 있는 것인데요. 이제 이 상황을 대해서 깊이 연루가 되어 있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입을 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이 밑에서부터 조여가는 모양새로 여기를 겨냥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예. 이 당시에 이제 뭐 직접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옮겨갔던 역할을 했던 뭐 이렇게 기사님이라든지 혹은 뭐 그 경호처 주변 직원들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좀 명확하게 이야기들을 이제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